안녕하세요.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강의할 정미라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개요 부분이 있고 사업화 자금 신청, 그 다음에 추진 일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업 개요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명, 생년월일, 그 다음에 사업의 유형, 사업장 형태, 업태 종목 정도 쓰시는 거는 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명에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디어명을 이제 쓰실 때 그냥 상품명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명이 그냥 상품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화 지원으로 지원하는 아이템명은 조금 한 그 문장을 좀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그 지원할 사업이 좀 다 함축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아이템명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및 온라인 판로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린 요번에 인테리어를 좀 모델링 할 거야, 그리고 온라인 판로 시스템을 구축할 거야 라고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명을 좀 써주시면, 이 아이템명 하나에서 이분이 이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딱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명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고민하셔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있는데요. 신청서 좀 내용을 보니까 그냥 주요 상품 하면 그냥 글자로 그냥 몇 글자 무슨 상품이라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 란도 되게 조금 풍성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좀 자세히 작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카페에는 음료가 있고 디저트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나는 음료를 어떤 음료를 지금 서비스 한다, 또는 디저트는 어떤 것들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 밑에 그거하고 관련된 사진을 붙여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업장 전면 사진을 제가 좀 붙여놨는데, 그렇게 좀 추가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상품 서비스란에는 그냥 한두 줄로 어떤 상품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재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공하는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진을 좀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자금 신청 부분인데요. 총 사업비가 저희가 최대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 50%,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국가보조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부담금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다 2천만 원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물도 포함해서 2천만 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2천만 원 안에는 최대 1,400만 원까지 현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에 나와 있듯이 나는 4천만 원을 다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총 사업비 대비해서 반반씩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화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화 추진 일정은 이제 그 사업화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을 기재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밀키트를 나는 제작하겠다라고 하면 밀키트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화 내용들을 구분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밀키트 제작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리고 밀키트를 제작하겠다, 제작된 밀키트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좀 구분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그 일정에 따라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월이
사주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칸으로 했을 때는 2주 간격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거고, 나는 조금 자세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주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그 일정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밀키트 제작 교육은 우리가 보니까 8월 부터 9월 그 사이에 지금 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을 받도록.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진행률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8월에는 몇 % 정도 진행이 되는 건지, 9월에 몇 %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청업종 시장조사입니다. 신청업종 아이템 시장조사는 첫 번째로 사업 운영 현황을 쓰게 돼 있는데요. 앞에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체의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점포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조금 써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이 가업승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가업승계 내용도 써주시고, 점포 스토리텔링을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 예시를 조금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요 예시를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수제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제햄 소세지는 천연 향신료하고 한약재를 조화롭게 해서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수 있게 개발했대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으로 해서 햄은 조금 나쁜 어떤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업소는 웰빙 시대에 발맞추어서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여기에 넣었죠. 그래서 구매자 또는 고객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없애고, 우리는 이런 스토리로 해서 이 일들을 하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의 유형 및 특징을 적게 되는데, 나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조금 나눠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고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세대수별로 1인 가구가 좀 많은 우리는 소비자들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포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소비 성향이 어떤지, 요즘에는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간편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부합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쪽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타겟되는 고객이 누구야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창업을 하시거나 또 컨설팅을 나가보면 타겟 고객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 계시고요. 남녀노소, 가족 다 저희 타겟 고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전 고객을 다 아우르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타겟 고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겟 고객에 대한 어떤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매출 이상으로 소비를 더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을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재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타겟 고객이 20, 30대야. 또는 5, 60대야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맞춰서 홍보 마케팅이나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유형 및 특징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쟁업체 아이템 현황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업종에는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해보시고, 특히 여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되게 많고 비슷한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거를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점포만의 매력이라든지 장점 같은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 예시를 통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제품을 좀 이렇게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인데 여기 2개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회사라고 치면 이 회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 주기에 맞는 식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하는 중에 먹는 식사가 있고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식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기에 맞게 우리는 식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 업체 아이템은 어떤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비교표를 해갖고 제시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이렇게 비교표 작성이 어려우시면 글로 쓰시되 간단하게 설명을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뭐뭐 했음, 안 했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업종 아이템 운영 방안에서 구매 생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고 또 서비스 또 원재료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원재료 조달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재료에 보면 핵심 재료가 있을 텐데 그 핵심 재료는 어떻게 구입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를 조달한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식점을 하는데 관련된 채소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재배한다 또는 농가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고 신선한 제품을 조달받는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하나 저는 꼭 좀 넣으셨으면 좋겠는 팁이 제품 생산 과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을 만든다라고 하면 떡을 제조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거 하는 거거든요. 한데 그거를 1단계부터 해가지고 몇 단계까지 나누어서 그걸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세스처럼 1단계 사진 찍고 밑에다 설명 쓰고 2단계 사진 찍고 밑에다 설명 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는구나, 이렇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구매 생산 계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시 사진입니다. 다음은 판매 계획입니다. 여기가 이제 뒤에 나올 마케팅 영업 계획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뭘 써야 하지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 계획에는 경쟁 업체가 하고 비교해서 차별성 있는 판매 방식이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에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모델이 타 업체하고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향후 전략 같은 것들이 여기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까 우리 다이어트 식품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이어트 주기에 맞춰서 간편하게 맛있는 어떤 제품들을 주는데 우리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래서 기간 때때마다 구독하게 해서 내가 주문하지 않아도 그 구독하는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 그 제품이 갈 수 있게 하는 나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라고 하는 게 다른 업체하고는 차별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개인 맞춤 차 구매 프로세스를 나는 도입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티에다가 차에다가 한약재를 섞어서 17개의 그 업종을 다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맞춤형 티를 개발해서 구매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는 다른 그 업종에 비해서 이런 차별적인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 판매 전략을 게시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영업 계획입니다.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제는 써주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나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우리는 SNS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회나 지역 축제 같은 데 참여해서 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좀 써주시고,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참여하신 사진을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진을 부여를 해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은 판매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이 사업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스타그램이나 라이브 커머스까지 정도는 했는데 나는 숏폼 영상 제작, 짧게 하는 영상 제작을 안 했어.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 라고 하면 짧게 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업장 조성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장의 규모가 어떤지, 그 다음에 임차 여부, 그리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입지 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내외 그 시설을 좀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 조성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되, 현재는 있는데 나중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미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셔서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지원 후 기대 효과입니다. 이제 이 기대 효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정량적인 것과 정상적인 기대 효과로 좀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을 지원한 후에 중장기 계획이 어떤지, 또는 고용 창출을 하겠다라는 등 해가지고 향후 계획을 좀 써주시면 좋은데요. 정량적인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지표처럼 매출을 증대하겠다, 또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 좀 포함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고용 창출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직원을 채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여기에 꼭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확장 방향이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지금 현재는 나는 단품을 제작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 1년,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제품을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묶어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사업 확장 방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우리가 타겟 고객이, 중심 고객이 30, 40대 주부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주부들 말고도 식품 기업까지 나는 조금 진출해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확장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자나 이런 사업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여기를 지원해주면, 아니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표로 혹시 제작하기 어려우시다면 제품에 대해서, 또 고객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 좀 더 추가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자금 총 사업비 100%입니다. 국가보조금은 50%, 최대 2천만 원이고요. 자기부담금은 50%로 2천만 원인데 현물과 현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매장 모델링의 경우에는 국가보조금 50%, 그리고 자기부담금 50%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현물의 비중을 최대 35%까지 진행 가능하시고요. 대표 및 직원 인건비나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그리고 시설 및 설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집행 비목 및 유의사항입니다. 매장 모델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조금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제품 개선의 경우에는 외부 용역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고요. 판매는 하실 수 없습니다.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사업 종료일 이후에 1년간 사업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정부 지원금에 대한 것들은 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이나라 도움을 통한 계좌 이체 및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카드로 집행을 하시는데 현금을 인출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과업을 수행하거나 지출하면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수관계자 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하면서 사업을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어떤 계획들이 좀 미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시는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